혹시 나도 모르게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돈, 우리 살림에 정말 소중한데요. 그런데 이 기초연금 제도가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 사이에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미리 알아두면 좋은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생활정보 어려운 말 빼고 쉽게 전해드릴 테니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칠순을 앞둔 정갑순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번 달에도 통장에 34만 9,700원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서야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재작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게 된 뒤로 이 기초연금은 갑순 할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비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경로당에 마실을 나갔다가 이웃 할머니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조금 오르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잘 받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갑순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이 있으니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지레것부터 먹으신 거죠. 하지만 걱정이 앞선 갑순 할머니는 그 길로 주민센터를 찾아가셨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이번 개편이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들면 누구나 똑같이 최대 34만 9,700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고 세금을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들면서 나라 살림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방향이 바로 하우상박형 구조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는 더 후하게, 형편이 넉넉한 분에게는 더 박하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받는 사람의 숫자를 갑자기 크게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형편에 따라 금액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보다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구체적으로 누가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이 대도시의 고가 주택 보유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42.6%에 달하고 이분들이 가진 집값 평균은 1억 3천만 원으로 10년 전보다 85.8%나 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분들의 재산은 평균 2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경우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지금 방식 때문에 시가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노부부조차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60대 초중반,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구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집값이 아주 높은 경우 이번 개편에서 살펴보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갑순 할머니가 사시는 낡은 다세대 주택처럼 시세가 그리 높지 않은 집 한 채 정도는 이번 개편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대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십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개편에서 주로 살펴보는 건 대도시의 고가 주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집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통장 잔액에서 2천만 원을 뺀 뒤 연 4% 이자율로 환산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장에 돈이 많은 분일수록 이 환산율을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득 하위 1분위 분들은 평균 예금이 500만 원 남짓인데 상위 7분위 분들은 평균 8,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에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개편에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작 놓치기 쉬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해서 아낀 재원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 주택이나 여유 있는 금융 재산을 가진 분들의 지급 기준을 조정해서 마련한 재원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최저소득층의 연금을 지금의 34만 원 이상으로 올려드리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격이 충분한데도 여러 사정으로 못 받고 계신 분들을 찾아내는 데도 쓰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자격이 충분한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약 175만 명, 전체 노인 인구의 17%에 달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고 계셔서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다른 혜택이 깎일까 걱정되어서 또는 몸이 불편해 신청 자체를 못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번 개편은 무조건 깎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방향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해하신 분도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한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 지레 것부터 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개편은 대도시의 고가 주택이나 많은 금융 재산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향이기 때문에 평범한 형편이시라면 오히려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우리 집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혹시 주변에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신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배우자의 연금 때문에 혹은 신청이 번거로워서 놓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고 다음 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나오는 발표를 조금씩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초연금은 하반기부터 형편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고가 주택이나 많은 금융 재산을 가진 분들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격이 되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갑순 할머니도 처음엔 겁부터 나셨지만 주민센터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셨다고 하셨죠. 우리도 막연히 걱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알아두면 훨씬 든든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부모님 노후를 챙기시는 자녀분들이나 연금이 걱정되시는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어려운 내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